온통 키우기 쉽다는 말뿐인데 왜 그렇게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왜 집에서 키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요. 몬스테라는 절대 실내용 식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활짝 꼬딩남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식물 중 하나가 몬스테라죠. 플랜테리어로 인기가 가장 좋습니다. 집에서도 워낙 많이 키우니까요. 물론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집에서 키우면 너무 안 좋은 게 많습니다. 저희는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접할 기회가 많은데요. 주변에 몬스테라 키우시는 분들 보면 정말 거의 대부분이 잎이 노랗게 되는 거, 그 다음에 공중뿌리, 몬스테라 크기 이런 걸로 고생하시는 걸 많이 봅니다. 잎이 노랗게 되는 거는 원인이 다양하죠. 키우는 환경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분갈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환기나 통풍, 과습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이런 공중뿌리, 기근에 대해서도 뿌리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어디를 잘라줘야 식물에 피해가 없는 건지, 또 어떻게 해주면 뿌리 역할을 하면서 잘 분리를 시켜주는지 등등 저도 그랬지만 해결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몬스테라는 그 이름처럼 잘 자라기 때문에 화분이 좀 큰 게 필요합니다. 뒤에서 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잎이 노랗게 되는 건 양분 부족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몬스테라를 실내용으로만, 플랜테리어용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몬스테라는 열대식물입니다. 힘의 몬스테라처럼 소형도 있지만 보통 몬스테라라고 하면 델리시오사를 말하죠. 무조건 공기 정화만 강조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실 델리시오사는 크기가 엄청 큰 식물입니다. 원래가 실내 식물이 아니라 야외 열대 식물인 거죠. 찐잎이라고 하죠. 이렇게 잎이 찢어져 있는 이유도 열대우림에서 비를 덜 맞게 하거나 아니면 크기가 워낙 크고 울창하다 보니까 아래에 있는 잎들도 햇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잎이 진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내용으로만 키웠던 건 아니에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보통 실내라고 해도 뭐 백화점이나 호텔처럼 이렇게 넓은 곳에서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이렇게 많은 집에서 키우기 시작한 건 한 5년, 6년 정도밖에는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몬스테라의 겉모습과 식테크까지 같이 물리면서 더 유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알아보니까 1980년대, 90년대에도 우리나라에서 몬스테라가 엄청 유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성장도 워낙 빠르고 크기도 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오히려 떨어지면서 인기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인기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실내용 소형 몬스테라들로 수요가 몰린 것이죠. 물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순히 이런 인테리어용, 전시용으로만 식물을 생각하는 자체가 저희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몬스테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지만 사실 실내에서 키우기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생겨나는 것이니까요.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그 식물의 원산지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식물 문제들도 거의 대부분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몬스테라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넝쿨성 대형 관엽식물입니다. 플랜테리용으로 작게 키우시는 분들은 심지어 몬스테라가 덩굴식물인 걸 모르시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수태봉이나 막대기 같은 걸 꽂아두면 자연스럽게 타고 올라갑니다. 수영을 위해서 많이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또 몬스테라 하면 델리시오사와 보르시지아나 구분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시는데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보통은 크기도 델리시오사가 좀 더 크고 이 줄기와 잎 사이 부분에 있는 물결 모양의 주름도 델리시오사에는 그 주름이 있죠. 이 정도로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다양한 궁금증들도 대부분 플랜테리어용 질문들이 많죠. 그래서 조금 안타깝기도 한데요. 최근에 저희 손님들 중에서 몬스테라의 열매에 대해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관상용으로 키우지만 다른 열대 지역, 해외에서는 몬스테라 열매를 키워서 먹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해외 어떤 유튜브에서도 봤는데 정말 맛있게 드셔서 저도 기회만 된다면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열대 지역도 아니고 몬스테라에겐 좀 춥다 보니까 이런 열매를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긴 해요. 혹시나 드셔보신 분이 계시다면 어땠는지 댓글로 좀 부탁드립니다. 진짜 너무 궁금합니다. 몬스테라는 그 어원 자체가 괴물, 막 거대하다, 이상하다 이런 의미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좀 크다, 어렵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크기가 크고 키우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쉽게 생각하시고 방치해두면 병충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유로 금방 죽기도 하는 게 몬스테라입니다. 이 점을 꼭 알고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야, 뭘 그렇게 따지냐, 그냥 집에서 대충 잘 키우면 되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 영상의 목적은 몬스테라, 나가서는 식물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드리는 데 있거든요. 물론 저도 알죠. 몬스테라 하나 집에 딱 두면 이국적인 느낌도 나고 너무 좋은 거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몬스테라는 원래가 이런 식물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실내용이나 플랜테리어용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몬스테라 키우시는 분들 중에 우리 집 몬스테라가 성장이 느리다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그럴 때는 그나마 실내 안쪽 말고 베란다 같이 그나마 야외 같은 곳에서 키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햇빛이나 물이 부족하면 성장이 느려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몬스테라는 절대 집에서만 키우는 실내용 식물이 아닙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꽃과 식물에 대해서 다양한 시각을 전달해 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댓글로 몬스테라에 대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도 마구마구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 꼬딩남은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독은 좋아요.